오늘 9월 11일이잖아요. 오늘 날짜로 제가 유류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오늘 날짜로 100% 승소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 다음 주 추석인데 제가 유류분 소건을 승소를 했으니까 추석 전에 조금 명절 전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100% 승소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기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판결은 울산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제가 또 울산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울산, 창원 뭐 다 갑니다. 김해, 양산, 우리 진주, 통영까지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영상재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안 살아도 서울 사건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까지 안 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지역별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울산지방법원 판결이고요. 자, 선고일 언제? 오늘 2024년 9월 11일. 저는 이제 피고 측 대리했고요. 어떤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리인 변호사 우광일. 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패소. 100% 패소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거는 이 피고가 저한테 쓴 변호사 비용과 이제 성보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원고 네가 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네가 소송을 해서 피고가 변호사 보수를 안 써도 되는데 너 때문에 썼으니까 네가 착수 보수랑 성보수 합한 금액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돈을 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소송 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건 이제 100% 승소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겼냐? 제가 소멸시효 1년 주장을 통해서 이겼거든요.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장, 피고는 뭐라 했는데 네가 증여 사실을 알았다. 원고가. 그러니까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자, 먼저 법리를 설명하죠.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소 개시와 반환해야 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으로서 이게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한 사실을 안 떼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떼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건 일반 법리고요. 이 법리를 가지고 우리 사건에 적용한 걸 적어주신 거예요. 이건 제가 공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자, 뭐라 했냐. 그래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패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소멸시효 1년 주장을 제가 제 영상에도 많이 해줬잖아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와가지고 엄마 죽은 지 1년 지났으니까 유류분 청구 1년 지났으니까 바로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소멸시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멸시효는 입증 강도가 엄청 세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항변 사유니까. 항변 사유는 뭐냐면 우리께 받아들여지면 원고 청구 바로 기각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 입증이 필요해요. 자, 어느 정도까지 강한 입증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 뭐 둘이가 있다 칩시다. 아들 1, 아들 2.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미리 줬어요. 아들 1한테. 그리고 아들 2도 알고 있어. 이게 20년 전,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야. 맨날 가족들이 모이면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다 이렇게 나눠주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아들 2가 아들 1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유류분 내놔라. 네 너무 많이 받아갔다.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아들이 주려고 한 거고 아버지 사망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받았다는 거 얘가 알고 있다 지금 이거를. 그런 사정에서 어머니가 법원에서 진술을 했어요. 증인으로서. 판사님 이거 우리 옛날 우리 가족들이 한 거고 내가 우리 영감 살아있을 때부터 이거 우리 이게 옛날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증언해도 소멸시효 1년 주장 인정 안 해줘요. 법원에서. 어머니가 말했다는 거를 자체로 하더라도 아들 2가 알았다는 거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 2가 알았다는 거를 인정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입증 강도가 세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줘도 소용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1심에서 이제 변호사들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소멸시효 1년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항소했는데 2심 바로 패소해요 이거. 그리고 1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에 목숨을 건 거라. 그래서 1심 패소하고 2심에서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도 2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결과 나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변호사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소송들, 상속사건이나 의료사건이나 보험사건 이런 것들은 법리가 깊기 때문에 안 해본 변호사들은 모른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살아있는 어머니가 증언해도 이거 소멸시효 1년 인정 안 해줘요. 아들이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건은 뭐냐. 우리 사건 대략 정리해보면 가족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뭐 큰형, 작은형, 막내 이렇게 5명 있고요. 나눈 거예요. 가족 이렇게 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큰형과 막내를 나눠주고 어머니 재산 전부는 작은형한테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작은형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는 받은 게 없잖아. 야 아버지 재산 너희 둘이 다 받아갔네. 얘들 이렇게 야 니는 엄마한테 받았잖아. 야 그건 엄마 재산이니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는
과거 20년 전에 사망했어. 그러니까 이건 소멸시효 다 완성돼 버렸어. 이제 못해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왜냐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지난 상속 개시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유류분 소송 못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나갔어 이미. 아버지가 엄청 오래 살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사망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작은 형 입장에서는 이제 야,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건 없는 생각해 보니까 너희 둘이가 다 받아갔네? 내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요 막내를 대리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큰형이 살아있잖아, 지금. 큰형이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큰형 말도 안 돼. 그거 증언한다고 안 믿어줘. 이 정도라는 거예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입증 정도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가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살아있는 얘 말을 안 믿어주고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어머니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런 건 안 된다. 그 정도 강도 갖고는 안 된다. 얘가 알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작은 형이 과거에 뭐 그런 증여 사실을 알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 녹취를 하거나, 그러니까 작은 형 자체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얘 쟤 알았는데요, 옛날에 말했는데요, 그게 엄마든 형이든 뭐 동생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증거의 정도가. 그러니까 입증 강도가 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엄마가 말하면 다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심에서 개작살이 나고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최근 판결이거든요. 자, 보세요. 2024년 8월 7일 상속 10년 뒤 소송에 나선 세자매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주라고 나왔어요.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20억 원 규모의 아들한테만 줬대요. 그리고 이제 A씨 등 세자매가 이걸 몰랐대. 그러다가 2011년 11월에 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에 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설이 오잖아, 1월에. 설 때부터 야, 돈 줘, 네가 아빠 돈 다듬한 거 어느 정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소송은 언제 했다? 2011년에 알았는데 소송을 2021년에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0년 동안 형제들끼리 소송한 게 그렇다. B씨가 10년 동안 안 주니까 10년이 거의 다 돼서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B씨는 뭐라 하겠어요. 소멸시효 완성됐어, 끝났어 너. 왜냐하면 안날로부터 1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되잖아. 근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다? 세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왜? 또 다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미 B씨를 상대로 이 자매는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증언을 한 거죠. 이 세 명은 안 한다고 내만 했다. 나는 먼저 받았는데 얘들이 계속 설이랑 추석에 각자 목 달라고 해가지고 맨날 얘기했었다. 재판부에서 뭐라 했냐면 2011년 11월 10일쯤에 증여사실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1년 이내이자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날인 그 다음 설이죠. 2012년 1월 23일에 유류분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변호사님 그럼 여기도 다른 자매가 증언해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른 자매는 유류분 소송을 했잖아. 다른 자매 유류분 소송 판결문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자매는 했는데 이 세 명은 안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걸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도 소송 안 했으면 이거 내가 봤을 때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이 자매는 소송해서 유류분 판결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받았는데 이게 다른 세 명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말을 안 했다는 게. 그래서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 다른 자매, C 자매의 증언이 아니고 C 자매는 이미 소송을 해서 받은 거예요. 요 사실이 중요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예요. 똑같은 가족이 증언을 해줬어도. 방점이 여기다 찍히는 거다. 가족이 증언해준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 인정해주는 이런 거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 유류분 청구권 행사는 굳이 소송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해도 된다. 어떻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고, 내용 증명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된다. 아까 그렇게 했죠?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잖아, 기본적으로.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서 야, 돈 내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도 족하고, 뭐 정확하게 특정해가지고 얼마 달라, 이거에 뭐 지분 얼마 내놔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소멸시효의 진행은 의사표시하면 중단된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라는 또 법리가 있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변호사들이 하면 되는 문제니까. 하여튼간에 요렇다. 소멸시효로 이기려면은 입증 정도가 상당히 강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 모른다. 어쩔 수 없다.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제가 조금 돌아보면요, 2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이 진행됐었어요. 당연히 내가 신청했겠죠. 제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쪽은 돈 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증인신문을 하는데 판사님이 안 봐. 그냥 딴 데 봐. 듣지도 않아. 지금 요래됐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매달리면 진다. 그래서 이제 특별수익 입증에 주력했어요. 또 다른 재산 받은 거 있잖아. 그리고 그 재산은 네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막 엄청나게 제가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류분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두 번째 방법을 쓴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없애버리려고. 근데 결과는 자, 소멸시효 원고로 원고 전부 패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판결 결과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지금 올해 판사님 고민하셔서 한번 볼게요. 이게 2024년 5월 20일 날 변론기일을 했어요. 이날 끝났어요, 변론 종결. 끝났단 말이에요, 재판이. 그러면 선고기일을 정해주셨어요. 언제? 7월 17일. 거의 2달 뒤로 정해진 거예요. 2달 뒤로. 원래 이렇게까지 안 정해줘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2주, 뭐 길면 한 달 정도 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2달 뒤로 잡은 거예요, 선고기일을.
왜냐하면 그만큼 판사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판결 자체가 이거를 시간을 많이 두고 생각해 봐야겠다. 이걸 저한테 인용을 해줄까 말까 엄청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월 17일이 됐어요. 판결 선고 기일이. 근데 7월 12일 날 기일 변경이 돼요. 야, 미안한데 7월 17일 날 판결 못 하겠다. 미뤄라. 언제로? 8월 14일로 미루자. 야, 한 달 더 필요해. 플러스 한 달 더. 자, 근데 그럼 한 달 8월 14일 날 선고해야 되잖아요. 8월 14일 날 또 기일 변경하는 거예요. 야, 시간 더 모자란다. 안 돼. 한 달 더 줘. 언제로? 9월 11일까지 판결 선고 미뤄. 플러스 한 달 더. 판결 선고하는데 4개월 걸린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셨다, 이 판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4개월을 고민해서 판결을 하진 않는다. 보통은 4개월을 밀어서 판결을 받았다. 결국에는 제가 이겼다는 거.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수재 주장을 인정받으려면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증거들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고 사건이에요. 피고 사건인데 1심에서 소멸시효 주장 한 개만 주장해서 전부 패소했어요. 원고 100% 승. 우리랑 반대죠. 1심에서. 저는 1심에서 100% 막아냈는데 1심에서 박살나고 2심에서 저를 찾아온 사건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 2심에서 1심에서 인정된 것보다 무조건 제가 깎아드리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소멸시효 주장도 한번 제가 더 검토해 드리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 믿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나 사무장들 말 믿고 상담했다가 이거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라.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방송하는 날 딱 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 좀 하자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